자, 로컨설팅 60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동생이 결혼을 했고요. 네.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제 신혼생활을 했는데, 저희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기가 10개월 되기 전에 저기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부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동생이 이제 직장을 그 막달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의 동생이 이렇게 이제 살림도 하고 다 이제 자기가 충당했거든요. 네. 제부가 생활비 이런 거 일체 한 푼도 안 줬어요. 네. 그것도 안 주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이제 동생이 이제 아기 낳으면은 이제 육아휴직을 한 상태라서 네.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암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유, 헤어지기 전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기였어요. 동생도 이제 그냥 증상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이게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동생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장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모든 재산을 친정엄마한테 주겠다는 그 이혼장을 썼거든요. 유언장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아, 이 유언장대로 친정 엄마가 네.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이번 네. 사건 김치성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네.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일단은 좀 안 된 일이 있어서 네. 좀 저도 그렇긴 한데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네.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유언장은 혹시 그 동생분께서 네. 뭐 어떤 형식으로 쓰셨나요? 뭐 자필로 쓰셨나요? 아니면 공증으로 네, 받으셨나요? 자필로. 자필로요? 자필로 직접 일주일 전에,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면 작성을. 그 자필로 쓰실 때 네. 모든 내용과 날짜와 시간 뭐 다 이렇게 본인 자필로 쓰셨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내용도 전부 다 본인이 쓰시고 혹시 뭐 타이핑 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동영상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아, 네. 쓰는 거를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자필로 쓰셨다고 하니까 네. 그 동영상이 이게 그 자필로 쓰신 게 유언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하고 그리고 네. 날짜 그리고 뭐 사인 뭐 도장 찍는 거까지 다 이제 본인이 직접 네. 그러니까 동생이 직접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본인 직접 쓰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유언장 내용에는 네. 그 친정어머니죠. 친정어머니 네. 모든 본인의 재산을 다 주고 싶다라는 유언을 네, 한 거고요. 상속한다, 뭐, 이렇게 네. 썼거든요. 그럼 네. 그 상태에서 혹시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녀분이 출생한 걸로 보니까 출생한 네. 이후에 사망한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요. 네. 예. 그런 딸이 상태시고. 있어요. 네. 10개월 됐거든요. 아, 10개월이요? 네, 네, 이제 그럼 돌 지났어요, 지금. 지금 궁금하신 거는 유언장 내용대로 네. 친정 어머니한테 모든 게 다 이제 네, 재산 갈 수 상속이 될 있는지. 것이냐 여쭤보시는 네.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유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 형식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거든요. 아. 여러 가지 뭐 공정증서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도 인중으로 인정되는데 그건 되게 엄격하게 해서 본인이 다 모든 걸 다 자필로 쓰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동영상도 촬영하시고 하셨다 보면 아마 이제 자필로 쓴 게 유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네. 제가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뭐 명확하게 뭐 인정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가정적으로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어머니한테 이제 재산 상속이 되시긴 하겠지만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돌아가신 동생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선순위, 그러니까 상속의 1순위자는 그 배우자하고
자녀입니다. 네, 네, 어머니가 맞아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네. 그 자녀가 없을 때 선순위자이고요. 그래서 네. 선순위자가 자녀가 출산했으니까 아무리 돌이 안 지났다가도 상속권자예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어머니의 그 동생 유언장이 없었다 그러면 그 배우자하고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유언장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 재산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배우자하고 자녀의 생활이 경제적인 생활이 이제 궁핍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정 상속부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네. 부분 유류분 제도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배우자나 아. 자녀분께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직계비속인 경우나 배우자인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인정이 돼요. 근데 지금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녀하고 배우자만 있다고 치면 자녀가 1이고 배우자가 1.5거든요. 네. 거기에 각 2분의 1씩까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니까 그 동생의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네. 유류빈에 해당하는 만큼 즉 그러니까 2.5분의 1.5죠. 2.5분의 1.5에 또 2분의 1 정도는 내 권리니까 달라고 하면 그거는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만약에 네. 동생이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암보험이나 네. 이런 거 동생이 또 아가씨 때 모아놓은 뭐 5, 6천 가량의 그 예금이 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따져보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엄마가 가져올 수 있는 게 50%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산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배우자가 2분의 1, 법정 상속분 자기가 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네. 자녀분도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지금 그 느낌상 그러니까 상담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한테 가는 것보다는 제부한테 가는 게 좀 불만이실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혼까지 네. 준비하셨던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거에 2.5분의 1.5에 원래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50%까지니까 네. 그 뭐 비율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60%에 30%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아. 전체 재산에. 그러니까 원래는 2.5분의 1.5니까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게 2분의 1까지니까 약 30%까지는 배우자 즉 그 제부의 남편이 유류분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30%는. 네, 그러니까 계산 제가 지금 그 구두사로 말씀드리니까 정확히는 않겠지만 아마 맞을 건데 네. 그래도 뭐 명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그 정도 상황까지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한테도.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은 2.5분의 1이니까 네.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거기에 이제 2분의 1이니까 약 20% 정도. 그 정도 이제 자식도 청구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자녀가 지금 미성년자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친권자가 또 청구할 수 있겠죠. 친권자가 아무래도 남편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신다면 또 네. 법적으로 또 이제 뭐 다툴 방법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권자가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친권자이죠. 공동행사하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사망하거나 그렇게는 이제 나머지 한 사람한테 친권자가 자동적으로 대부분 승계가 되는데 근데 그 이제 뭐 친권이 있다고 해도 도저히 뭐 자녀의 어떤 그 친권이라는 건 재산상 신분상 어떤 관리권자인데 너무 이제 관리가 소홀히 한다 그러면 자녀나 자녀의 친족들이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친권을 상실시켜달라.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그 배우자가 자녀의 그 재산까지 같이 관리하면서 너무 관리를 못한다, 부적합하게 소홀히 한다라는 게 있으면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그거 한정해서 그것만 상실하게 해달라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친족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담자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아마 배우자의 어떤 그 자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는 입증을 해주시면 그런 친권 상실이나 아니면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대리권이나 재산 관리권에 대한 어떤 상실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니까 누군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또 이제 최근에 또 개정됐지만 미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견인이 이제 뭐 이제 청구에 따라서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상담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차피 배우자의 재산은 건들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이제 상속 재산이니까. 근데 자녀분의 재산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또 일시적으로 또 관리를 좀 해주고 싶다.
제부의 배우자한테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신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 더 해보신다면 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이 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제부한테는 네. 되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상관없이 그 유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보통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류분제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혼에 의해서 어떤 발생된 어떤 좀 불합리성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라서 그런 그 무조건 뭐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동생이 네. 만약에 아가씨 때 다 번 돈이고 이거 보험도 아가씨 때 다 가입한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혼 이제 재산 분할할 때야 이제 뭐 언대하는 네. 상관없지만 어찌 됐건 지금 동생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가씨 때 돈을 벌든 결혼해서 돈을 벌었든 네. 어찌 됐건 동생의 재산이니까 동생의 재산은 지금 동생이 지금 사망한 상태니까 동생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상속권자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이제 서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문제지 그 재산이 언제 형성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문제인 것이고 아. 이거는 이제 이혼보다는 상속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재산의 어떤 형성 시기랑은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유언장에 이렇게 본인이 네. 뭐 보험 이렇게 다 지정하면서 네. 그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해서 엄마로 변경한다 이렇게 썼어도 그 상관없는 건가요? 그 보험 관계된 거는 그거는 그 보험금은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일정 부분 차감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어찌됐건 제부는 전체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나머지 부분에 좀 더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보험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을 다시 변경을 했다 그러면 변경해서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일단 어머니 다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부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일정 부분 차감된 게 있잖아요. 자기 몫만큼은. 네. 그래서 나머지 예금 채권이나 그런 재산에서 또 청구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가족을 잃고 얼마나 상실감이 크셨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서운함도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